안녕하세요. KR접이되는 유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 편에 걸쳐서 시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제가 옛날에 구직 활동 때 쓰던 시브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부분, 드렸던 팁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됐는지 같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 CV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보니까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시면서 또 배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팁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잘 반영이 안 된 게 있다면 저도 제 CV에 피드백을 주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중에는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그런 여러 가지 팁 내용 이외에도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또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 화면에 보시면 제 CV가 보일 거예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정보라고 생각한 것은 검은색으로 조금 지웠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리크루터로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레이아웃이 깔끔한가입니다. 레이아웃이 깔끔하다는 건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읽었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요. 추가적으로 너무 길지 않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CV 같은 경우에는 2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편 신상 정보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신상 정보를 아예 헤더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이름과 함께 CV 이를 풀어서 이제 커리큘럼 비타이라고 풀었었고요. 지금은 가렸지만 제 당시 주소, 그 다음에 암스텔페인, 더 네덜란드스까지 작성을 했고요. 핸드폰 번호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플러스 3일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네덜란드에서 그 국가번호가 3일이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메일을 썼는데요. 예전에는 조금 한국에서 쓰던 메일은 그냥 영어 단어 2개를 합쳐놓은 되게 이상한 거였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제 이름을 합치고 만든 아주 깔끔한 이메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더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크롤을 내려서 두 번째 페이지 위에 부분을 보면 보시다시피 똑같이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리크루터가 이렇게 훑어보다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두 번째 페이지를 봐도 되고 첫 번째 페이지를 봐도 되고 어느 환경에서도 바로 전화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사진을 넣었는데요. 사진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것은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입니다. 제가 당시에 사진을 넣었던 이유는 일단은 그래도 넣어서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인상을 남기자라고 해서 넣었는데요. 사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거나 넣지 않고 싶다면 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신상 정보를 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date and place of birth라고 하고 지금은 가려놨는데 사실은 제가 네덜란드 출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출생인 거를 이제 네덜란드에서 좀 살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인데 생년월일과 더불어서 출생지를 적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 국적 Republic of Korea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밝힌 이유도 이 사람들이 CV를 봤을 때 물론 뒤에 나올 내용이 중요하지만 나는 한국 국적을 가졌다. EU 국적자가 아니고 네덜란드 국적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초반에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제가 또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었네요. 바로 언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language 해가지고 언어를 제가 구사 가능한 언어를 3가지를 넣었어요. 자,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먼저 넣을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조금 국제적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를 먼저 넣었고요. 영어의 레벨도 Full Professional Proficiency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넣은 게 더치인데요. 여기도 제가 네덜란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Full Professional Proficiency라고 넣었네요. 그 다음에 한국어는 제 모국어이기 때문에 Native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외국어가 필요한 직책에 지원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가 다국적 기업일 경우에는 언어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겠죠. 여기서 추가로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특히 네덜란드계 회사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꼭 네덜란드어를 비기너라고라도 언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네덜란드어가 정말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적으시면 안 되겠지만 학교에서 네덜란드어를 간단하게 공부를 했다든지 본인이 이제 네덜란드어로 공부할 예정이라면 Dutch라고 쓰고 거기에 basic 또는 beginner라고 적고 앞으로 배울 예정이다 라고 적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력인데요. 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CV에서 조금은 더 이렇게 눈길이 확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 로고를 넣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게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닌데 너무 글자만 있으면 조금 식상하거나 읽기가 재미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오른쪽에 학교에 로고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에듀케이션에 보면은 아주 짧게 적었죠. 일단은 공부한 기간, 당시 2018년에 이 CV를 작성했는데요. 2016년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했던 대로 이렇게 연도를 기록할 때는 월, 연 순서로 기록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9월, September 2016이라고 월 다음에 연순으로 기록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은 정식 타이틀인 MSc Business Administration, 그 다음에 Few University Amsterdam이라고 적었는데요. 이런 학교명도 영문명이 있고 네덜란드에서 학교를 나오시면 네덜란드의 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어로 작성하실 경우에는 학교에서 영어로 통용하고 있는 학교 공식 명칭을 잘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pecialization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저는 이제 석사는 경영학 석사를 받았지만 사실은 전공은 Human Resource Management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Started in September 2016, Graduation expected in April 2018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졸업 예정일을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2018년 4월에 졸업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린 엑스트라 커리큘러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CV를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전에 학사도 같은 학교에서 했었는데요. 자, 여기도 Bachelor of Science에서 Business Administration 학교 이름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September 2006 until May 2012 이 기간 동안에 공부를 참 오래 했죠. 네, 공부를 한 기간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저는 이제 영어로 CV를 작성했지만 네덜란드어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제 강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Studied Bedrijfskunde. Bedrijfskunde는 여기서 이제 Business Administration의 네덜란드 이름인데요. 이것을 했다고 적었고 추가 설명에 Where the official language is Dutch. 그래서 네덜란드어로 배칠러를 했다라는 걸 강조를 했네요. 추가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Marketing Internship at Korea Trade Center 이라고 해서 제가 코트라 암스테르담 지사에서 마케팅 인턴을 했던 걸 적었습니다. 또 논문 적었던 걸 특별히 언급을 했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논문 제목과 그 다음에 논문에 관련된 점수를 적었습니다. 제가 또 언급드린 부분 중에 쿰라우데나 숨마 쿰라우데가 있으면 적으라고 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아서 못 적었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여기에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Work Experience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공식적인 일을 처음 구하는 거라 사실은 공식적인 직장 경험이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적었던 것은 Corporate Recruitment Train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어떤 IT 기업 회사에서 리크루팅 팀에서 일했던 걸 적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근무했던 기간은 인턴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인턴십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조금 더 있어 보이는 Corporate Recruitment Train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인턴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을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거는 회사에서도 사용하던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리크루터로 참고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리크루팅과 관련된 일을 많이 강조한 CV를 적었습니다. 자, 일단은 근무 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이었고요. 추천드렸던 것처럼 3개에서 5개 정도로 잘 요약해서 업무를 적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딱 5개를 사용해서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Hands-on experience as independent recruiter with main focus in IT position. 자, 그래서 제가 hands-on이라고 표현한 거는 제가 단순히 인턴을 하면서 서포트를 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hands-on experience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인디펜던트라고 한 번 더 잠깐 강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일했던 인턴에서는 실제로 팀장이 저에게 어떤 잡을 주면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을 했어요. 물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팀장이 직접 와서 확인을 했지만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같이 볼게요. HR call, face-to-face interview, e-assessment, salary negotiation, preparing job offer 등을 적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리크루팅을 할 때 처음 시작 단계에서 끝 단계까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기도 합니다. 처음에 전화를 걸고요. 전화를 걸어서 괜찮은 것 같으면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하겠죠. 인터뷰가 잘 되면은 이제 e-assessment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인적성 검사를 하고 이후에 이제 그것도 괜찮으면 salary negotiation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괜찮으면 이제 job offer를 이제 작성을 해서 그분에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recruited worldwide in the region of Europe, Asia and Latin America 라고 적었는데요. 인제니코 이페이먼츠라는 회사가 제가 근무했던 네덜란드 지사가 사실은 본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리크루팅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유럽 한정해서 한 게 아니고 아시아 또는 라틴 아메리카까지 같이 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worked on over 30 positions in 5 months. 그래서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실제로 이제 30개 이상의 포지션을 직접 리크루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조금은 전문 용어인데 used ATS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Applicant Tracking System의 약자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이런 약자도 사실은 풀어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TS라고 하지만 이것을 괄호치고 Applicant Tracking System이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People Access, 그 다음에 CATS라는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거를 이미 사용할 줄 안다 라고 프로그램을 강조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학생 기간에 Tiger Human Resource라는 곳에서 리크루터라는 직책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리크루팅 일이 너무 배우고 싶어서 그냥 구글 지도를 열어서 리크루터라고 또는 리크루트먼트 에이전시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제 집 주변에 나오는 거를 다 검색해서 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베이컨시가 있던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지금 HR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너무 리크루팅 하고 싶다. 돈도 안 줘도 되고 배우고 싶으니까 몇 시간이라고 써달라. 그 메일을 받았던 분들 중에 찾는 분을 알아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Tiger Human Resource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오래 일은 하진 않았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했던 일을 적었네요. Online Sourcing for Junior Recruiters in Amsterdam Area. 그래서 아주 한 문장으로 제가 어떤 것을 타겟으로 했는지 요약을 했는데요. 온라인 소싱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크루터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조업보드나 또는 링크드인 등을 검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일인데요. 그런 거를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sorting through LinkedIn and search engines라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했네요. 그 다음에 initial contact with the candidates. 제가 이때는 어시스턴트처럼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아예 플레이스먼트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은 지원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이메일이나 또는 링크드인 메시지를 보내서 연락을 해서 답장이 오면은 이제 제가 같이 일하던 그 리크루터 분께 넘겼습니다. 이런 일을 했네요. 자, 이렇게 제가 첫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경력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군복무를 한 것도 경력이 될까요? 에 대한 대답이 되겠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당당하게 경력으로 썼습니다. 기간은 이제 2013년에서 2016년으로 나오고요. 저는 이제 해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Navy Officer라고 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괄호치고 이것은 의무 복무다. Mandatory Military Service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길게 적을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리크루터를 지원했는데 이 당시 일을 하면서 리크루팅과 직접적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짧게 적어야겠다 생각해서 3줄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직책과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Combat Information Officer, 전투정보가 에서 그런 일을 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Flag Aide, 이거는 이제 해군에서 장성들을 모시는 그런 보직인데요. 그런 거를 했었다라고 적었고, 제 마지막 보직이었던 통역장교, 그래서 English Language Coordinator from Leadership to Action Officer, 주로 여러 가지 영어와 관련된 업무를 했었는데요. 또 제가 지원했던 회사가 이제 다국적 기업 성격을 띈 네덜란드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전문적으로 영어를 사용해서 그 리더십들이 있는 자리에까지 영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병으로 근무하실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적은
적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 보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병 같은 경우에는 상병이나 병장이 됐을 때 분대장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다면은 이제 리더십을 강조하셔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처음에 가졌던 경력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2009년에서 2011년 이때는 당시 학사를 할 때였는데요. 학사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리크루터랑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그걸 정리했습니다. 단체 이름은 Korean Interpreters Netherlands라고 해서요. 저는 이것을 직접 만들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Largest Korean English Dutch Interpreter Group, 40 members. 성과나 규모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이런 단체가 있다 말씀드리면 도대체 그게 얼마나 큰데 감이 없을 텐데, 그룹에 멤버가 4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얘가 40명 정도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구나, 그리고 이것이 largest, 현존하는 그룹 중에 제일 큰 거였구나, 이렇게 조금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Search and Contacted Potential Client, 그게 government일 때도 있고 또는 commercial한 회사일 때도 있는데 통역 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대사관이나 코트라 또는 일반 기업들이 올리는 광고들을 보면은 직접 연락을 해서 저는 이런 사람인데 통역이 필요하시면 제가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받았냐 라는 측면에서 이걸 적었고요. 두 번째로 Recruitment and Training of Talented Interpreters 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명의 멤버들이 있었는데 이런 멤버들을 바탕으로 일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에게 시간이 되고 이런 조건에 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해서 연락이 오면은 제가 직접 고객사와 연결을 시켜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교육도 하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전문적인 경력은 아니지만 제가 리크루터로 지원할 때는 아주 관련된 일이었고 제가 학생이었지만 스스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어서 경력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Extra Curricular Activities 같은 경우에는 따로 뺐네요. 그래서 경력과 이어서 읽어서 조금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학력에서 이어서 Extra Curricular Activity를 너무 많이 넣으면 경력이 나오기 전에 길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학력과 경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뒤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네요. 제가 학생 기간 때 리서치 컨설턴트라 그래서 경영학부에서 운영하는 큰 프로젝트였는데 거기 참가한 것,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글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했던 것, 이렇게 두 개를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로 넣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강조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학생회에 임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큰 프로젝트에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액티브 멤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서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그런 멤버로 일을 했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약 1년에 걸친 프로젝트였고 이 프로젝트는 사실 학점도 받았어요. 그래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바로 Market Research Project hosted by Aureus, 저희 그 경영학부 학생회입니다. 거기서 했던 거를 참여했다라고 적었고요. Consulting Project conducted in South Korea for Dutch Chemical Logistics Company. 제가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계 기업의 명을 밝히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매년 다른 나라에 방문을 해서 그 네덜란드 기업이 필요한 마케팅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우연찮게 또 한국에 가게 되어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nducted Project Acquisition by Cold Calling and Company Visit.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네덜란드나 다국적 기업을 직접 저희가 물색을 했어야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사가 될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발표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에서 2008년까지 1년 동안 한국어 교사로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한인학교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크게 제 리크루터 지원하는 것과 관련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학생이지만 이런 특별한 일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장학금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언급을 못했지만 recognition이라 그래서 이제 수상 또는 뭐 여러 가지 임명됐던 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픽 내서 코리아, 아마 네덜란드 유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만한 곳일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Study in Holland 앰베서더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학사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기 전까지 시간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두 가지 일을 했었네요. Promotion on Studying in the Netherlands to Korean Prospective Students.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유학을 할 수 있게 권유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Presentation on Study Experience, Consultation of Prospective Students 라고 해서 직접 이렇게 이벤트가 있으면 뉴스윙 내수 사무실에 가서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제 유학생활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에 서티피카트가 있었네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각 직책이 요구하는 서티피카트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해양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해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인증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오프쇼어 서티피카트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네덜란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넣었습니다. 워크퍼밋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워크퍼밋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 인터뷰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걸 추천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이렇게 이 당시에 지원을 하면서 이 워크퍼밋을 넣지 않았다가 막상 인터뷰를 갔더니 아예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많이 쫓겨난 적이 있어서 좀 마음에 상처를 입은 타이밍에 이걸 문구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보고 리크루터가 판단을 해서 이 워크퍼밋을 줄 수 있으면 나를 인터뷰에 초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초대하지 마라 라는 전략으로 나중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preferred 라고 적었네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고 나시면 또는 세계 유수의 200대 대학에서 졸업을 하셨으면 접서치 이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접서치 이어는 1년만 유효하고요. 신청을 하고 나서 접서치 이어를 받았는데 3개월 이후에 만약에 취업이 되면은 절대 그것은 1년이 아니라 9개월밖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접서치 이어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위를 따서 다시 접서치 이어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차피 워크퍼밋을 줄 수 있는 회사는 워크퍼밋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으면 접서치 이어는 건너뛰고 바로 Highly Skilled Migrant 같은 워크퍼밋을 주는 쪽으로 한번 설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preferred라고 적었는데요. Work permit under permanent contract to work for your company. 그래서 가능하면은 계약 기간도 처음에 이제 계약직으로 보통 1년 또는 7개월 먼저 시작하고 한두 번 연장한 다음에 이제 종신고용을 가는 permanent contract를 주는데 가능하면은 permanent contract를 받고 워크 퍼밋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네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CV를 한 군데에 넣고 거기서 인터뷰를 요청을 받아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도 잘해서 어세스먼트도 하고 바로 취업하면 좋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까지 약 20개 정도의 CV를 넣고 그 중에서 인터뷰를 하고 했거든요. 이것을 넣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인터뷰의 초대가 워크퍼밋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직접 하고 경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곳에 꼭 합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 워크퍼밋을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인터뷰를 가서 인터뷰가 잘 된다 싶으면은 거기서는 꼭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미 계약서를 다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때 나 워크퍼밋 필요해 이러면 서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전략을 짜셔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CV를 봤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제 자체 CV를 보자면 일반 다른 CV 중에 하나로 봤었다고 봤을 때 조금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읽기가 꽤 편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보시면 제가 17인치 노트북에 열어서 녹화를 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폰트를 무조건 사이즈 몇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100%로 이 CV를 봤을 때 멀리서 봐도 잘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지금 제 CV 같은 경우에는 색을 조금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은색을 사용했지만 타이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파란색을 사용해서 조금 더 차별을 두고 읽기가 좀 편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 CV를 더 보면은 우선 필요한 정보는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 그 다음에 경력순,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2페이지 정도 안에
넣었는데요. 취업 준비생 새내기라면 이 정도 내용 그리고 이 정도 분량, 2페이지 분량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페이지 안에 CV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에 넣다 보면은 본인이 넣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줄이다가 한 페이지로 들어갔지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 페이지를 만드는데 집착하시지 말고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대로 2페이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페이지로 만들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반도 쓰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조금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한 페이지였다가 예를 들어 2페이지로 늘리신다면 2페이지 최소한 4분의 3 이상은 사용하셔서 너무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또는 마지막 페이지가 비어 보이지 않게 잘 이렇게 간격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V를 저장해서 업로드하거나 리크루터한테 보낼 때 워드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PDF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회사에서 업로드하는 페이지에서 무조건 워드로 보내라 하는 경우에는 워드로 보내셔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PDF로 보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리크루터도 워드로 받으면 워드를 열어서 보게 되는데요. 워드를 열고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판을 누르거나 하면서 이제 CV가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원래 보냈던 것에 원본에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워드로 보내라고 하지 않은 곳이면 PDF로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PDF로 보낼 때 파일명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중요하겠죠. 파일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정보가 꼭 있습니다. 바로 이게 CV라고 말할 수 있는 CV여도 좋고 커리큘럼 비타이라고 풀어 쓰셔도 되고 본인의 이름, 이거 은근히 자주 까먹으시는데 본인의 이름도 꼭 넣어야 됩니다. 제 CV를 보시면 저는 커리큘럼 비타이, 그 다음에 줄 하나 치고 진유라고 보냈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특정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파일명을 만들으라고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파일명을 정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신 후에 거기서 언급한 대로 똑같이 규칙을 따라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파일이 보이지 않거나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보통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필터링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일명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필터링조차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시기 전에 몇 번을 확인하셔도 좋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웹사이트에 올리라는 방법을 잘 따라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CV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예전에 드렸던 팁들을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또는 제 CV도 어떻게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에피소드 참고하셔서 CV를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CV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여기 아래 댓글에 글을 다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뵈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